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 햇살 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품종의 탄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수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는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옥수수 숲의 따뜻함 속에서 웃고 농민들은 그 수확물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중한 옥수수 한 알 하나를 먹기까지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평생을 옥수수 연구에 바친 한 농학자 백성범 박사님입니다. 그는 옥수수의 특성과 유전자 구조를 연구하며 기후변화와 환경에 맞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 헌신해 오셨죠. 때로는 연구실에서, 때로는 농민들과 함께 밭에서 땀 흘리며 한 알의 옥수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박사님. 오늘 그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인 성과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감동의 기록입니다. 옥수수 한 줄기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이를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그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품종의 탄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많은 농학자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왔죠. 오늘은 특별히 농업과 학문을 연결하며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힘써 오신 백성범 박사님의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백성범 박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백성범 박사님은 이제 학창 시절부터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백 박사님은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 자랐죠. 그렇다고 농사 일에 직접 뛰어든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콩, 보리 등을 키우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 경험이 백 박사님의 인생을 결정짓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후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농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며 농촌 발전에 기여할 꿈을 키우셨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하는데 맹달 혹시 기억하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네, 백성범 박사님이 대학 시절에 유난히 열심히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실 때마다 며칠씩 도서관에 틀어박혀 연구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주변 친구들이 휴가를 갈 때도 홀로 남아 농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학생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 정도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범 박사님은 다양한 품종 개발에서 성공하실 수 있었겠죠. 특히나 옥수수 품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해요. 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옥수수 품종을 연구하시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품질 향상에 힘쓰셨어요.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품종 개발에 성공하셨고 이는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백선범 박사님은 후배 연구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셨다고 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연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맹달님 혹시 백 박사님의 연구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박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신이 연구소에서 밤 늦게까지 작업할 때 연구소 창문을 통해 보이는 불빛이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네, 백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옥수수 품종 연구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흥미로운 점은 백성범 박사님이 2009년부터 옥수수 품종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점이에요. 특히 다양한 지역 환경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셨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품종이 황금 옥수수로 알려진 수원 19호입니다. 네, 맞아요. 그 연구는 단순히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식량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죠. 백 박사님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생존 가능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셨는데요. 특히 F1 종자를 활용한 방법이 그의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F1 종자를 이용해 종자 강세를 활용한 품종 개발이 백 박사님의 연구의 핵심이었군요. 계속 얘기하던 그 수원 19호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맹달님 그 연구 중에 난관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백 박사님은 수년간 품종 개량을 위해 실험을 거듭하면서 좌절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옥수수의 수분 과정에서의 인공 교배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고 해요. 교배 후 보호를 위해 수천 개의 개체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진과 현장 팀원들이 매일같이 새벽부터 나와 일일이 교배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죠. 그런데도 백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연구에 임했다고 해요. 이 모습이 주변 연구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렇게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나라 옥수수 품종이 있었던 것 같군요. 그 청취자분들도 옥수수 한 알에 담긴 수고로움을 새삼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백 박사님의 연구 과정에 기억 남는 성과나 순간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백 박사님은 황금 옥수수라고 불리는 수원 19호 개발하던 시절을 가장 뜻깊게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이 품종은 특히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농가에서 이 품종을 사용한 뒤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피드백이 왔을 때 백 박사님은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 순간이 정말로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일화로 수원 19호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농업연구단체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품종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는 단순히 우리나라 농업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농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백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주요 프로젝트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백성범 박사님은 2009년부터 옥수수 육종에 참여하시며 다양한 품종 개발을 추진하셨어요. 당시 국내에서 옥수수는 식용뿐만 아니라 가공용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품종을 개발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박사님이 강조하셨던 건 지역별 기후와 환경에 맞춘 육종이었어요. 우리나라 기후는 계절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품종 육종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백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고정된 개체와 F1 교배였어요. 품종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그 개체들을 통해 F1 교배를 진행하며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었죠.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작물인 옥수수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교배 과정에서 자식 세대를 반복하며 유전자를 안정화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 품종의 강한 내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품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백성범 박사님이 연구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일화가 있을까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시험 재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감격은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팀원들과 함께 재배한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안정적인 수확을 보였을 때 모두가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은 연구자로서의 노고와 헌신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연구팀 중 한 명이 한 말이 인상 깊었죠. 이 옥수수는 그냥 식량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박사님의 연구에 헌신과 열정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네요. 그 연구실에서의 이론적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범 박사님이 연구를 하면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어떤 어려운 점이 또 있으셨는지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백 박사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으셨던 건 바로 기후와의 싸움이었어요. 특정 해에는 예측하지 못한 가뭄이나 장마가 오기도 하고 그러한 변수들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죠. 특히 옥수수는 수분을 잘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기온에서 잘 자라야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박사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연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님의 끈기와 연구팀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연구가 단지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의 연구가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 개발된 품종들은 수확량이 더 높고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갖게 되어서 농가에 도입되었을 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어 수익이 늘었고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농민분께서 직접 박사님께 감사 편지를 쓴 일화도 유명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박사님께서 눈시울을 붉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연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네, 백 박사님은 농가에서도 알아주시는 귀한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 박사님에 대한 연구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백성범 박사님께서 연구하셨던 주요 부분은 옥수수의 품종 개발이었죠. 그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연구가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이 때문에 그의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네, 맞아요. 그의 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진행됐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현장에 직접 가서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체감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품종 개발에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박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농민들과 소통하며 품종을 개발하셨다는 게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지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그의 연구가 농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박사님이 개발하신 품종 중에서 가뭄에 강한 옥수수가 있었어요. 이 품종은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되었죠.
실제로 한 농민은 이 품종 덕분에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박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저도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편지 받으면.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받았는데요. 농학자가 실험실에서 쌓은 이론과 지식이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편지의 박사님이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내 연구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고 답장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연구자의 땀과 노력이 농민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이 농민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 박사님의 연구에 계속 어려운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연구든 옥수수 연구든 농작물의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다양한 기후 조건과 지역별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지역에 따라 옥수수가 자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으로는 모든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박사님은 각 지역의 농민들과 협력하며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최적의 품종을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은 시간에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박사님은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특히 옥수수의 유전자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품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과 감각이 필요했죠. 네, 정말 끈기와 열정이 필요한 과정이었겠네요. 그런데 박사님의 연구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백성범 박사님은 단순히 국내 농업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대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 협력을 통해 그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기후 조건이 우리와는 다른 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농민들도 더 나은 수확량을 올릴 수가 있었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은 단순히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춰 연구된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농민들을 직접 보고 그 품종을 사용하며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박사님도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죠. 백 박사님의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 기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이룬 성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성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원 19호로 말씀드렸던 황금옥수수의 황금옥수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양가 높은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서 영양 결핍 문제가 있는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었대요. 박사님은 그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 세계 여러 연구소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품종을 찾아냈죠.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더 나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대요. 감동이에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KM 시리즈라는 옥수수 품종 개발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 시리즈는 고수확량과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으로 국내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농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옥수수 연구를 통해 그가 구축한 협력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백성범 박사님의 지역 연구자들과 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농촌진흥청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각 지방의 옥수수 재배자들과도 소통하며 다양한 품종 실험을 진행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동 워크숍도 진행하셨대요.
아, 공동 워크숍이라니 좀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2019년 워크숍에서는 옥수수 연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박사님은 앞으로의 옥수수 품종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박사님이 이 자리에서 옥수수 품종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신 점이에요. 그 당시 박사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품종들이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구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품종도 소용없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역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의 연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 박사님이 개발한 특정 옥수수 품종은 재배 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높아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어요. 특히 여름철 날씨가 불규칙할 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품종이라 농가들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농민께서는 이 품종 덕분에 매년 수익이 안정되어 자녀 교육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실제 사례들을 들으면 연구의 진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죠. 단순히 실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연구라니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요. 그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농민과의 소통으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현장에 나가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듣고 그 해결책을 연구에 반영하셨어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와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백선범 박사님의 연구 철학이나 뭐 가치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사님은 항상 연구는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 철학대로 모든 연구를 농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진행하셨죠. 이는 단순히 연구 성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항상 현장에 계셨죠. 농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곤 했어요. 이런 자세가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진 연구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근 백성범 박사님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백 박사님은 현재 옥수수 바이오 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옥수수를 단순한 식량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식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적 가치가 있대요. 특히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을 보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백 박사님의 연구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옥수수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 박사님의 미래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 중이시군요. 이 박사님의 연구가 앞으로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볼까요? 네, 박사님이 개발한 옥수수 품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아요. 품종 개발에 있어 유전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박사님의 접근법은 미래 농업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은 이제 필수입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연구 방식은 다른 농업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 박사님 같이 헌신적인 연구자들이 계셔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구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도 연구자들만의 것이 아니죠. 연구자와 농민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박사님의 연구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백성범 박사님의 연구 여정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백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백성범 박사님의 연구는 우리 식탁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농업 기술과 환경 보호 방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백성범 박사님 같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한국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농학자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종의 탄생,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